눈여겨볼 만한 판결 살펴보는 오늘의 판결 시간입니다. 법원 담당하는 우종환 기자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첫 번째 판결부터 보겠습니다. 독직 폭행 최종 승자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얘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졌다고 볼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네. 오늘 대법원은 한 장관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. 독직 폭행 생소하면서도 그때 참 많이 화제가 됐던 얘기입니다. 당시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죠? 네,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죠.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이 불거지면서 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었던 정 위원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습니다. 네. 그 과정에서 정 위원은 일단 한 장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과 통화하는 건 허용해줬는데 네. 한 장관이 휴대폰을 만지면서 이제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모습을 보고 이게 혹시 데이터를 삭제하라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면서 뛰어들어서 실랑이를 벌이게 된 사건입니다. 네네. 이 두 사람이 모두 바닥에 넘어질 정도로 실랑이가 이어지면서 이걸 두고 한 장관이 정 의원을 이제 구속 업무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분을 버리고 저지르는 폭행, 즉 이걸 의미하는 독직 폭행을 한 혐의로 고소를 한 겁니다. 그런데 그 독직 폭행이 결국은 아니라는 거잖아요. 그 이유는 뭐로 봤습니까? 이게 쟁점은 정 의원에게 고의가 있었느냐였습니다. 이게 1심 법원에서는 정 의원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었습니다. 하지만 2심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정 의원이 휴대전화를 확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폭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했다거나 또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 그래도 뭐 괜찮겠지 이라면서 마음속으로 용인을 했다든지 네. 이런 생각을 했다고 단정을 할 수가 없다고 봤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. 네. 오늘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한 겁니다. 어쨌든 한 장관의 주장과는 반하는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? 한 장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? 이 한 장관은 대법원의 판결이니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잘못된 유형력 행사, 폭행 같은 상황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면서 이거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면서 이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. 네. 그러면서도 또 어쨌든 법원도 당시 영장 집행 자체가 잘 됐다고 인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적법하지 않은 영장 집행을 시도하려고 했던 정 의원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. 네. 반면에 당시 채널A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입장문을 냈는데요. 이 위원은 이 정 의원이 적법한 공무수행 중에 부당하게 기소가 됐다가 이제서야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. 그러므로 법무부와 검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 의원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. 예, 그 결과가 오늘 나왔다는 얘기입니다. 다음 재판 보겠습니다. 헬기 부서도 책임 없다.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? 이게 23년 전인 2009년 쌍용차 점거 시위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. 그 당시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이제 많이 있으실 겁니다. 네. 그 당시 경찰이 집회 강제 해산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손해를 배상하라면서 노조 측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. 그 대법원이 오늘 그 손해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노조 선을 들어준 선고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경찰이 노조 측에다 지금 소를 걸었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부쉈다는 겁니까? 이 진압 도중 다친 경찰의 치료비부터 이 장비 파손에 대한 비용까지 여러 가지입니다. 그 중에서 경찰이 청구한 액수가 이제 총 15억 원인데요. 네. 이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거는 이제 헬기 파손 그리고 기중기 같은 중장비 파손이 이제 모두 14억 원을 차지했습니다. 네. 그 당시 노조원들이 이 새총을 사용하면서 이제 헬기에 대항해서 발생한 파손 비용이 7억 원 정도 된다고 추산했고요. 또 기중기 같은 이 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민간 업체로부터 빌려온 건데 노조가 파손을 하는 바람에 민간 업체가 이걸 가지고 영업을 못하게 됐다. 즉 휴업 보상 비용을 이 노조가 부담해라 라면서 또 청구한 비용이 7억 원 정도 됩니다.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 총을 쏴서 헬기가 망가졌다면 부서졌다면 당연히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왜 안 해도 된다고 나왔죠? 그 헬기가 과잉 진압을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. 그 당시 경찰은 헬기를 저공 비행시키면서 생기는 강한 바람, 즉 아래로 내리는 강한 바람인 하강풍을 이용해서 진압에 활용을 했었고요. 또 헬기에서 최루액을 뿌리기도 했었습니다. 이 대법원은 이 하강풍 전술이 통상의 방법에서 벗어났고 또 최루액 역시 규정에 따른 발사 방법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위법한 진압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네. 반면 이에 따른 새총 발사는 정당방위로 인정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한 겁니다. 또 기중기 같은 고가의 중장비를 이용한 진압 작전 역시 통상의 진압 방식에서 벗어난 만큼 손해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면서 이 고법의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. 손해액을 다시 산정해라. 아예 무효화되는 게 아니라. 자, 마지막 사건 보겠습니다. 강기훈 누명 검사가 배상? 이건 어떤 사건입니까? 이 이름은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이 사건 내용을 보면은 지난 1991년 당시 서강대 학생이면서 이 운동권 단체인 전민련의 사회부장을 맡고 있었던 김기설 씨가 분신을 시도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렀는데요. 이걸 두고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 김기설 씨의 친구이면서 같은 단체의 총무부장, 즉 운동권 단체의 총무부장을 맡고 있었던 강기훈 씨가 이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피하면서 자살을 방조시켰다. 즉 방조함으로써 당시 정권에 대한 이제 희생양으로 몰이를 했다. 이런 식의 자살 방조죄를 적용해서 이제 재판에 넘겼고 결국 유죄가 선고됐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신 유서를 써줬다. 그것은 자살을 방조한 것이다. 거기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하지만 이후 이 유서 대필 작업에 주장됐던 강 씨의 필체가 실제 유서의 필체가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필적 감정을 위법하게 해서 같은 필체인 것처럼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라는 점이 인정되면서 지난 2015년에 재심 사건에서 다시 이 사건이 무죄로 선고가 됐습니다. 네. 그 강 씨는 그래서 이 건을 처음에 수사했던 검사와 이 잘못된 필적 감정을 했었던 필적 감정인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는데요. 이 사건의 이제 최종 결과가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겁니다. 어떻게 판단했습니까, 대법원이? 이 결론은 국가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이게 이유가 된 게 소멸시효라는 것 때문인데요. 아, 네네. 이 재판 과정에서 정부 측은 이 사건이 벌어진 1991년부터 24년이 지난 2015년에 강기훈 씨가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. 아, 하지만 대법원은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2015년부터 시효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효는 지나지 않았다. 즉 국가에게는 배상해줄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. 하지만 국가만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. 이 수사검사 개인이나 필적 감정인에 대한 소멸시효는 1991년부터 그대로 인정된다고 봤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금 지났다. 즉 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. 국가와 개인을 철저하게 분리했군요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우정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안녕하세요,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